인도 단행가처분, 인도 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도 단행가처분, 여러분들이 뭐 단행가처분 같은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시급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좀 법원이 다른 통상적인 재판에 비해서 좀 빨리 해주는 그런 건데, 인도 단행가처분뿐 아니라 뭐 접근금지가처분, 뭐 가처분의 형태는 여러 가지죠. 그런데 인도를 구하는 단행가처분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점은 당연히 신속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런데 당연히 이건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무턱대고 내가 급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급하다 그래서 그냥 그 빠른 절차를 무작정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으시거든요. 보통 뭐 신청하는 쪽, 그렇게 명도나 인도를 구하는 쪽에서는 빨리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기존 절차, 다시 말하면 민사 본안 절차인 명도나 인도 그 절차가 답답할 정도로, 청구하는 쪽에서 원고 입장에서는 답답할 정도로 좀 늦기 때문에 그거를 못 견디고 그냥 바로 뭔가 빠른 이런 절차들, 단행가처분 이런 절차들을 좀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선택을 하는데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단행가처분을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너는 이거 시급성이 없어 이렇게 해서 그 기각을 시키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시급성도 없을 뿐더러 너는 내보낼 권리가 좀 애매한 것 같아. 명도의 권한이죠. 명도의 청구 원인, 뭐 소유권이 없다든지 또는 임대차가 종결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어. 이렇게 이제 본안 부분까지를, 근원적인 권리까지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이 사건은 시급성으로 볼 때 조금 실무상 관행에서 벗어나 있는, 시급성에서 볼 때 조금 못 미치는 경우라서 어차피 안 되는 사건인데, 법원 입장에서는 시급성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할 때 시급성이 모자라서 안 돼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권리도 한번 다퉈볼 의문이 있다라는 쪽으로 그런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은 나중에 본안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본안 재판할 때 다른 재판에서 이런 권리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을 안 입기 위해서는 절차의 선택에 있어서 사실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이제 본안소송, 명도 재판이라고 하는, 인도 재판이라고 하는 본안소송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행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주게 되면은, 보십시오. 인도 단행가처분해서 너 나가 이렇게 신속하게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본재판할 때 그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유익비, 필요비,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서는 난 이건 보상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인도가 단행가처분으로서 인도가 다 돼버리면 현상 보존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예전으로 돌아가서 점유를 다시 할 방법도 없고, 이런 점유자의 권리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심리할 방법도 없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행가처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해주고 있다. 그 결과 인도 단행가처분의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로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점유자에 대해서 이제 본안 판결 받아서 명도 집행을 했는데, 인도 집행을 했는데 또 재침입한 경우가 있어요. 집행해가지고 열쇠 다 바꿨더니 그 사람이 또 열쇠 따고 또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또 본안 재판을 해가 또 내보내라 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다 이제 사람이 일처리라고 하는 것이 판결 받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작을 뭐 예를 들면 점포에서 다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들인다든지 뭐 계획을 다 짜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재침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사람을 빨리 내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좀 인정해 줘야 되는, 상식적으로도 그런 판단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백 세대 이런 그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한두 세대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해서 뭐 하루에 뭐 이자가 30억이 나가니 뭐 이런 사태들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또, 그 인도 관련해서 뭐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합의금을 다 줬는데 또 거부하는 이런 경우들은 어쨌든 그 경우에 따라서 이 시급성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인정되기가 조금 그 용이한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도 단행가처분, 명도 단행가처분이라고 하는 것과 본 재판을 통해서 명도시키는 것과는 절차가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명도의 본안 재판보다는 명도의 단행가처분이 빨리 끝나죠. 지든 이기든 간에.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명도 단행가처분을 통해서 신청인이 이기고 채권자가 이기고 집행까지 다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본안 재판이 남았어요. 본안 재판이. 건물 명도 사건이 본안 재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본안 재판에서 이제 임차인 상대로 임차인을 기고로 해서 했는데 이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일정 부분이 이미 명도가 됐지만 이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 가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피보존 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고 봐야 된다. 채무자에게. 잠정적인 어떤 명도, 인도 이런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판결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차인인 채무자가 인도 단행가처분으로서 그걸 내줬다라고 하더라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판결은 여전히 피고는 명도하라 이런 판결을 본안 사건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5년 이게 이제 토지 수용법에 따라서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작물의 명도 의무 이런 의무 등은 비록 공법상의 법률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피보존 권리로 하는 단행가처분은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이제 토지 수용 관계에서도 단행가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 단행가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또 상소,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법 30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집행정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단행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라도 가처분 취소 재판에서 채무자 신청에 따라서 인도받은 물건의 반환을 명하는 그런
원상 회복 재판도 가능합니다.